2부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윤석열이가 오늘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금 민주당의 저거 법 지금 통과시키고 해서 이제 본회의 통과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 없다 그러면은 100억씩 주지 그러냐. 그러니까 난 너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 저는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아마 윤석열은 자기 집에 내가 말 시원하게 잘했지. 그럼 옆에서 십상시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전하께서는 어찌 그렇게 핵심을 잘. 저는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게 25만 대통령이 할 말이냐고요. 아니 할 말 안 할 말 떠나서 25만 원하고 100억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거 아니에요. 25만 원하고 100억의 차이를 구별 못해. 이거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지금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넌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거야. 우리 같은 서민도 알아요. 얘네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 돈을 제일 적게 쓴 나라. 국채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예요. 국채가. 근데 국간이 비었다고 말을 하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초부자 감세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부가세 걷고 소득세 걷어서 부자들 땜빵을 메꿔주는 새끼예요. 저 새끼가. 그런데 대한민국이 내수가 돌지 않아서 자영업자들 죽어나니까 국민들한테 누구한테 25만 원씩 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를 돌리자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주자고 총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면 민주당이 압승했으므로 야당 공약이지만 받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알고 이거 받으면 야당 칭찬 안 해요 사람들. 사람들 야당 칭찬 안 합니다. 오히려 정부 그러니까 칭찬해요. 윤석열 칭찬하지. 근데 이 돌아가는 구조를 하나도 몰라요. 내수가 돌아야 살 거 아니에요. 얘 대가리 속에는 돈 많은 재벌들만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에서 반도체 공장 사고 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기업들 자체적으로 셀프로 안전 진단만 해도 봐주는 거. 중대재해법 피해가는 걸 맞아요. 이놈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윤석열 25조 원 소상공인 대책, 대환대출 정기료 지원, 착한 임대인 제도 연기. 밑에 연기가 없었으면 진짜 칭찬할 뻔했다 내가.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뭐 공약들도 있었지 않았나요? 이렇게 다 하겠다? 그래도 그 이제는 2년차, 3년차 들어가면서 전부 연기하겠다는 말은 사실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렇게 돈 모아가지고 가나 돈 깎아줘야지. 깎아주고 부채 깎아주고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에 돈 빌려주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SNS 한번 볼게요. 윤석열 정부 니어스. 지금 패러디 계정 같은데 자 내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전기차 우리 기업만 챙길게. 오케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할게. 오케이 일본 라인 가져갈게. 오케이 인도네시아 전투기 분담금 안 낼게. 오케이. 뭐 하는 새끼냐? 그 미친놈 하나가 대통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 계속 해보면 자영업자들 죽어?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아도 내수 비중이 높고요. 자영업자들이 일반 선진국보다 한 15% 많은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명태 같은 걸 당해서 IMF 같은 걸로 특히 IMF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명태를 당하면 보통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전환 훈련 같은 걸 시켜줘요. 근데 대부분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립니다. 치킨집 차리고 편의점 차리고. 그리고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 15%가 높으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직업 전환 훈련도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거기에다가 노동자에 대한 대우 자체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40대 이상의 명퇴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무실로. 다른 직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비율은 높아지고 자영업 비율이 높아지니까 노동자와의 갈등은 또 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도 노동자는 아니거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급 조금만 높이자고 해도 아유 소상공인들이 힘든데 이러고 이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고.
아니 나는 저 정권이 바뀌면요 이 자영업자를 노동자에서 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자영업 노동자라고 불러야 돼. 법적으로 난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 솔직히 조그만 가게 하나 하시는 분이 노동자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못하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 노동자라고 불러야지. 공무원도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도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자가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다 노동자죠. 심지어 일 잘하면 윤석열도 노동자인 거예요. 명칭이 다를 뿐이지. 님이 다음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세수 끊었다고 배탈로 병원 다녀오는 길에도 윤석열이 지금 부자 가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 개새끼가. 아이고 정말.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세수 결손, 조기 경보제 지금 그 세금 걷는 거 진도일 보니까 역대 최악이에요. 진도일이 뭐냐면 올해 걷어야 될 세금 지금 얼마 거쳤냐 있잖아요. 그게 50% 거쳤냐, 뭐 70% 거쳤냐 있잖아요. 최악이야. 지금 돈 있는 부자들한테서는 세금을 걷지 않고 지금 세금을 못 낼 처지에 있는 서민들만 쥐어짜니까 저게 세금이 거쳐집니까? 저게 대통령입니까? 내가 욕하는 거 뭐 여러분들 화나세요? 미친놈 아닙니까? 저게 무슨 대통령이냐고 국정 운영하는 놈이냐고. 세수는 덜 거쳤는데 지가 감세해줘가지고 세수가 덜 거치면은 지가 중국 적대시해가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기업들한테 세금 덜 거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부자 감세를 해주고 자빠졌어. 이거 탄핵감이라니까 정책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 미친놈 하나가 대한민국 다 망치고 있는 거지. 열받네. 다음 탄핵 런 무능 정권 3년은 너무 길다. 국민 동의 청원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요거 국민들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 있다고 다 국민인 줄 아세요? 나라를 망해먹어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입니까? 매국노들이지? 이분들이 진짜 국민들인 거예요. 진짜 그 여기에 서명하시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앉아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서명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노동자도 그렇고 업무상의 중대한 무능은 해고 사유입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했어요. 그렇죠. 공무원도. 아니 뭐 하나 잘 되는 게 있어야죠. 부자들 입장에서는 좋지. 이상하다. 우리 와이프는 돈 잘 벌고 좋다던데. 뭐 경제 팍팍 돌아가는데 뭐 미친놈이지. 아니 이게 잘 되는 게 한 분야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 농담이에요. 보고를 대통령한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런 거를 지금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 돼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진주 캐는 애들만 장사 잘 되는 모양이더라. 매 끼마다 주지 육림에 빠져 사는데 무슨 나라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유 지금 이것도 한번 보세요. 대파가 대통령실을 폭격을 해서 탄핵 청원 100만이 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우리들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다. 저거 보고 어쩌면 다음 집회는 촛불 집회가 아닐 수도 있다. 가집회. 윤석열이가 총선 전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자영업자들 만나가지고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총선 때 심판을 했지만 도대체 이 정권은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국민은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하려면 하십시오. 그래서 한다니까. 그리고 탄핵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보수에서도요. 대략 윤석열 탄핵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조갑제. 걔만큼 국민 존중하나?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 결단에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걔를 아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국민은 그만큼 아끼고 있느냐 이런 게 지금 보수 유튜브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보수 일각에서도요. 윤석열 탄핵하자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통 보수들은 저걸 어떻게 봅니까? 정통 보수들이. 자,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보다 대선 때 더 받은 표가요. 24만 표였거든요. 그것도 뭐 미분리표 논란을 빼고. 근데 총선 어떻게 됐죠? 2년 만에. 민주당이 171석, 175석 뭐 야당 다 합쳐가지고 192석 얻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갤럽 윤석열 지지율이 21% 나왔죠. 어떤 의미냐면은 50대 50으로 끝난 대선이 총선 지나고 대충 여론으로 보면은 윤석열 지지자들 반이 빠져나간 겁니다. 반이 빠져나간 거죠.
그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 분들이 좀 더 절절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분노라는 게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방송용으로 분노한 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제 표정이나 말투들은 뭐냐면 진짜 극대노 이런 거거든요. 네. 내가 못 살겠으니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보수들 같으면 윤석열 탄핵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 어떤 결정적인 뭔가가 나는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 윤석열이라고 하는 진짜 질낮은 저질 대통령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나왔음에도 뭐 하나가 더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야. 국회는. 제도적 한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박근혜 시즌 2를 맞이하게 될 경우에 자기네들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맞죠. 결국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 뻔히 알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넘어갈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그게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찰떡이네요. 저거 빨간색 네모 저거 정육면체잖아요. 저것을 이게 살짝 바꾸면은 일본 일장기가 그렇죠. 되기도 합니다. 만들 때부터 그런 말이 많아 있어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그렇죠. 만들 때부터 많이 많았죠. 일장기의 예. 상징과 비슷하다. 정봉주 의원 SNS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파행입니다. 국힘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힘 의원들이란 표현을 핑계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술 취했다고 하면 한결같이 부인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도 정신 나갔다라고 하면 역시 부인합니다. 일본 침탈의 역사가 엊그제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만행이 눈앞에 펼쳐지듯 선명합니다. 그런데 침략자들과 동맹이라니요. 정신 나갔다고 하는 것이 맞지? 박수라도 치란 말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탄핵되어야 하고 국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인득이라고 연쇄살인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닌데게. 소위 조현병, 정신병이었어요.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을 지르고 아마 내 기억에 네. 뛰쳐나오는 사람들 피해자가 많았죠. 다 칼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안인득 사건은 예방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안인득의 형이 안인득을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법이 미비해가지고 못 시켰던 거예요. 나중에 그 피해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4억인가를 인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윤석열이한테 너 술 먹었지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술 안 먹었다고 합니다.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놈들이니까 나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애들은 조현병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정봉주 최고원 도전자. 네. 조현병은 약 먹이면 좋아지기라도 하죠. 맞아요. 되게 정신 관련한 질환들이 약 먹으면 약 좋아져요. 먹으면 좋아지기라도 합니다. 약을 안 먹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근데 맞아 그거 약을 먹이면 되는데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 하면서 안 먹는 게 그렇죠. 문제야. 안 먹는 게 문제거든. 얘네들이 딱 지금 그렇잖아. 게다가 여기는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아.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역주행, 참사, 반복주행, 일상사. 이번에 그 시청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승진하신 분, 승진해서 축하 술자리 하던 분, 서울시청 공무원도 있는데요. 이분이 뺑소니인가를 당해서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에서 공부해서 공무원 되신 분도 있더만요. 와.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너무 사연들이 다 안타까워서 눈물 났어요. 근데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진영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악마적 일상사가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지만 국가 책임이 굉장히 없는 사건이라고 해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결혼 사건 나면 되게 막 마음 아프고 뭐 뭔가 좀 슬퍼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공감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쟤네들은 그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이 사고 났을 때 대통령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아자동차 이놈들이 브레이크에 밸브를 뽑아가지고 사고를 조장한 거다 이런 뉴스는 안 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무서워요. 이 사고가 났을 때 뭐 하고 있어요?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요 참사 안보 위기가 먼저 와요. 이런 말씀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손, 발 보잖아요. 작은 상처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 자체를 잘 못 가누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작은 상처들을 계속 입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오류들이 모여서 어느 한 군데서 터지면 그게 참사가 터지는 거예요. 윤석열도 팔에 상처 많이 있던데. 자, 그러니까 계속 말 잘했습니다. 역주행 반복 주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거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김홍일이가 개구멍으로 기어 나오면서 온갖 노물을 묻히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윤석열 앞에 나 잘했지. 그러면 지들끼리는 저 김홍일 같은 자들 보면요,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무능해 보이는 자가 윤석열이 부역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 오면 정말 한 번은 한번 싹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설프게 관용 없이 정말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정진석이나 김태효나 다음에 여기 이도훈 또 홍보수석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법사위 입법청문회랑 비슷한 내용으로 저는 진행됐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뭐 다 반박되는 것들인데 다시 지록이마 여러분 그 양두구육이랑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었죠 지금. 저 중에서 이도훈이 이제는 그 김진표 회고록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작설 발언 윤석열이 했다는 부분이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도훈은 그런 발언이 아예 애초에 없었다로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를 말하라고 하니까 아예 그런 말은 없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왕정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탄핵 청원 80만 뭐 100만 가고 이럴 때 저 발언이 더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죠 지금. 그렇죠. 박순찬 그림은 김 여사 가방은 저급한 비열한 공작 사건이고 최상병 사건 본질은 항명 사건이 본질이 되면서 더 불을 지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면 저게 사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진짜 100만 1000만이라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뒤에 윤석열이 계란말이를 만들어 오면서 언론이 왜 이래 여론이 왜 이래 언론이 해외 연수 좀 더 늘려야 하나?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윤석열한테 마지막 기회가 나는 총선이었다고 봐요. 총선 지고 났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때라도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하고 협치를 지금이라도 야당의 의견을 사실은 그들 수준이 안 되는 자니까 일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그때라도 정말로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서 영수회담 할 때라도 그때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들어드릴게요. 이러이러한 부분 들어드리고 뭐 25만 원 당장 어렵지만 내가 부자 감세를 엄청 해보가지고 25만 원 어려운데 어떻게 15만 원이라도 줍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부인은 절대 못 내주겠는데 그러면 내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합시다. 그런다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싫어. 내 거 이거 다 내 거야. 나 다 가질 거야. 너랑 이야기 안 해. 이러고 있으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그의 여름. 지금 그 뭐야? 저 모래찜질하고 있는 대가리가 보이죠. 누군지 아시겠죠? 네. 거기 지금 정책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이 지금 뭐 덮고 있어요 지금. 한 삽씩 다 덮다 보니까 사람이 눈코입이 가려졌네요. 좀만 더 덮읍시다. 그 와중에도 이태원 음모론 유튜브를 보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애들은 가라. 나 어처구니 없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빠이고 아들이었을 서울시청역 교통참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출근한다고 나갔던 또는 잠깐 주말에 놀러 간다고 나갔던 가족이 못 돌아오는 그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삶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재발되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정부건 국회건 간에. 그 방법이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침에 갔다 올게 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집에 못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길거리 지나가. 내가 차도도 아니고 인도로 지나가는데 나를 덮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게 계속 무슨 일이냐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자, 다음. 그래서 나온 만평입니다. 자연사가 소원이 나라가 됐습니다. 늙어 죽고 싶다. 회사에 갔는데 배터리가 폭발해갖고 20명 넘게 돌아가십니다. 길거리에 축하하려고 직원들 자기 동료들이랑 한잔 하는데 그 상황에서 돌아가십니다. 늙어 죽고 싶다. 출근길에 무대 빠져 죽기도 하고 집에서 잠자다 무대 빠져 죽기도 하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게 그 한 회사에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신한은행인데 그 사고 다음 날 아침에 승진 떡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아이씨. 그래서 그게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자, 다음.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만평으로도 나왔네요. 전주페이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기서 19살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네.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입사할 때 건강진단서에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업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인가 하고 지금 부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회사의 특성상 뭐 종이도 만드는데 무슨 유독물질 같은 걸 만지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현장을 노동부가 현장 조사하러 나오기 전에 물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검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요건 한번 저번에 한번 따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청년 노동자의 이루지 못한 꿈 진상규명 될까 이런 겁니다. 사고 때와 같은 환경에서 재조사 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럴 얘기가 거면 나오고 있긴 물 합니다. 청소는 왜 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생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 나라 만들면 안 돼요. 뭐 교통사고도 교통사고지만 최소한 작업장에 가서 죽어 돌아온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를 뜻하는 거예요. 30억 이상 매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불가 하나로마트가 지금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시장 보러 3만리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로마트가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저거를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30억 이상 매출 나오는 데는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나로마트를 못 가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파는 쓸 수 있는 아주 멀리까지 가야 된다 지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거는 일반 시장 상인분들한테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아. 사실 그런 데서 이런 제안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뭐 대형 마트가 들어왔다 해서 거기에다 돈을 쓴다고 해서 지역 경기가 활발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만평은 뜻하는 게 그럼 반대네요. 아니 그것까지 모르는 뭐라고 건가? 그것까지 네.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30억 이상 매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불가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지역의 무슨 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자,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내년 예산에서도 또 아마 지역화폐 예산 깎으려고 지랄할 거예요. 지켜보시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날로부터 이제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